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저녁 때 퇴근하는데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눈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눈도 맞으면서 일부러 걸어봤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특별히 뭐 이유를 좀 이야기 설명드려보면 그냥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달러 강세가 왔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직전에 그 실체는 있으나 실적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4분기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예를 들면 테마로 돌고 뭐 정신없이 돌고 막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좀 제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 디바이스 AI 이제부터 시작이지 아직의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 오는 것도 당연히 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올라간 거에 적어도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50% 정도는 토해 놓는 것이 그런 매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가 분석하고 나름 그래도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니까 2만 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면 우리가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 4만 원까지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3만 원과 2만 원 사이 정도는 움직이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리포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리포트 드리고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리포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 녀석이 결과적으로는 이쪽 분야, 온 디바이스 관련된 쪽에서는 나름 그래도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움직일 때 다른 것들도 우리가 눈치껏 찾아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브레이크가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양봉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뜻이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봉 들어와서 양전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때쯤 여러분들께서 저 녀석들 지금 뭐 가온칩스, H진행드, 퀄리타스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를 눈치껏 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따라서 뒤따라서 움직여 갈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부류를 섹터별로 좀 나눠 놓으셔야 돼요. 얘가 움직이면 얘네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제가 움직이면 제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좀 이렇게 아니면 테마별로 섹터별로 좀 구분해서 머릿속에 집어 넣어두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버반도체 빼드렸던 건 오늘은 그쪽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종목을 갖다 분석하고 하는 리포트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흐름을 느끼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20일 이동평균선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2만 원, 2만 1,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공략 포인트를 지금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 이야기입니다. 그걸 포인트로 해서 다른 것들도 공략해 나갈 건데 어쨌든 다시 얘기 드리면 얘네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채널에 유료 회원, 리뷰나 Q&A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니케어 스쿨에서 오늘 에코플라스틱과 SL에 관련된 내용도 올려놨으니까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거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주식을 보유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것도 뭐 물론 일정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상태라든지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말을 갖다 가끔은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거나 상승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는 상승을 할 때는 항상 보면 여기 매물이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락할 때는 브레이크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락할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락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한 번씩밖에 안 들어와요. 여기도 한 번 살짝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브레이크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떨어질 때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낙폭이 거의 뭐 10%씩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저걸 잡아줄 수 있는 힘의 크기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은 경우는 절대 저 종목은 반등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브레이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잘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 어디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층으로 생각해 보면 매물 구간이 처음에 스타트한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동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예를 들면 200% 이상 상승한 과정이 여기 17,000원 하고 2만 원 요 사이거든요. 여기 구간 어디선가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제주 반도체 부분이 우리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반등이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 부분의 대장주가 제주반도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인기가 많아서 저렇게 움직여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갖다 계속 잘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종목이 지금 2만원 정도 수준까지 오는 걸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측정해 보면 저는 그래요. 항상 보면 지금 여기 얌전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엔 지금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한데요. 뒷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추가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다른 종목 이야기 드리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상승할 때야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 하락할 때는 항상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양봉이 들어오고 나서 양전환 떨어지고 나서 다시 상승을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 올라왔습니다. 자, 급락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반등이 오겠죠. 반등이 오는 자리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정고점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윗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나 좋은 시그널이 맞고 여기보다 낮게 더 떨어진다. 그럼 한 번 더 눌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다음에 반등이 오는 구간.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면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만족스럽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5,000원에 이렇게 왔다가 2만 원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27,5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만 끌어올리고 다시 터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지금 이 확률일 시나리오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음에 공략할 때 저 포인트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외국인 또 이런 사람들이라고 전문 투자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저는 생각해 보자라는 뜻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는 눈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리스크를 또 안고 가냐?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걸 또 확인하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머니케어 스쿨에서 추세적 상승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다가 제주반도체를 갖다 한번 거래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추세 올라가는 것들을 대부분 일찍 잡으셨다 그러면 대부분 즐기실 수 있었고요. 나올 때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올려드렸던 내용들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크게 수익도 낼 수 있고요. 자, HLB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방향을 좀 보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하 하락할 때는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브레이크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하 하락할 때는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가 뭡니까? 양봉입니다. 자,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양봉이 들어왔다고 바로 브레이크가 정차됩니까?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큰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통 보면 서행할 때는 브레이크 살짝만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양봉이 작게 들어와도 되지만 이건 상당히 고속주행 아니었습니까? 고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큰 양봉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게 들어와야겠죠. 적어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 이런 모습들 들어오는 것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뭐냐면 처음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때도 예를 들어서 저점 아주 강 큰 분들은 그럴 때도 공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경험치가 많은 분들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양전환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가는 것들이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뭐 통상 이 정도 시그널 나타난다 아니면 뭐 이 정도 10%짜리가 쫙 들어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서 그때그때 판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2만원 정도 수준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길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기미가 없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여타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크게 전환이 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실적 자체에 원래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제가 계산해 본 것만 갖고도 2만 원이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2만 원보다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낙폭을 갖다 더 크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어떻게 더 강하게 들어올 거거든요. 들어올 때.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잡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마지노선은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일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격이 크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라인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반도체 시그널이 들어오면 가온칩스를 매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별로 없습니다. 얘가 조정을 덜 받고 있고 얘는 브레이크도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쉽게 말하면 층이 여기서 잘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브레이크도 잘 들어왔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얘는 낙폭은 크지 않을 거다. 물론 상승폭도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앞으로 또 수주 내용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생각해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잘 자리 잡아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양봉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떤 분께서 만약에 이거 다음날 이거 매수하셨다고 그러면 이거 좀 오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주가라는 게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하락하다가 들어오고요. 다시 눌리고요. 그 다음에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 자리가 보통 보면 양봉이 크게 들어오는 자리 이게 경험치입니다. 네, 이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브레이크 잘 들어왔잖아요. 자, 이날 들어서 이날 매수하셨다. 이거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냥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날 매수하시는 거 당연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 크게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그널은 그 어떤 곳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왜냐면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왜 수학을 갖다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벡터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힘의 에너지가 예를 들면 전환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뭐 우리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거래량이 늘었고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뭐 좋아지고 이걸 갖다 예를 들면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합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들은 수학적인 좀 베이스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는 놈이 아닙니다. 아주 뭐 기본적인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수학 정도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 그래서 너무 영어만 가르치지 마시고요. 수학도 좀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징 랜드입니다. 뒤에 건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할 건 없는데요. 여기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경력이 얼마 안 돼서요. 브레이크 어떻게 돼? 4일에 한 방 들어왔잖아요. 이 정도면 센 겁니까? 약한 겁니까? 예, 브레이크 잡아주는 강도가 약합니다.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죠. 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하락 구간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한번 보면 브레이크 중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미를 볼 수 있는 거고, 크게 들어온 날이 여기고요. 다음 날 전환된 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부터 매도날 매수하셨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더하기에 50% 손실 난 날이 언제요? 여기잖아요. 우리 머니케어 뉴스 스쿨 보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던져야죠. 자동으로 우리가 매도를 했을 겁니다. 절대 손해 보실 일이 없었겠죠.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돈 주고 배우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밑으로 조금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있어서 조금 더 눌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보입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시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수학적으로도 어때요? 그 기울기 정도로 보면 이게 아마 정사각형 딱 치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x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플러스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더 센 강도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에너지가 상당히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퀄리타스 반도체도 아직 연식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먼저 한번 좀 지난번에 교육했던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봉 크게 터진 날, 양전 안 들어오는 아주 완벽한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하는 겁니다. 자, 쭉 더 해보세요. 여기까지 더 해볼까요? 여기서 절반을 한번 자르고 나면 훼손이 안 돼서 이게 계속 홀드잖아요. 이거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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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와 여기,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잘라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주가를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큼 다 수익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비슷하죠. 아까 앞에서 본 에이징랜드나 예나 지금 퀄리터스는 어떻게 돼요? 모양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쵸? 요거 보이십니까? 네, 같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후발주자 같은 경우, 에이징레드나 파리타스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쪽에 이제 앞에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게 반등이 들어올 때 얘들도 같이 잡힐 겁니다. 얘는 지금 브레이크가 거의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아랫단이죠. 앞서 얘기 드렸던 에이징랜드나 파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아랫단, 하단까지 우리가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각기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는 관점을 좀 다시 한번 달리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를 보면서 무언가를 좀 느끼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어떤 분께서 이 퀄리티스 반도체를 35,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상식이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공부 더 하고 주식 하시는 거 훨씬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시그널 들어가고 다음날 어떻게 돼요? 전일보다 높은 날에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죠? 우리가 홀드하고 하는 방법.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거의 손실 보지 않아요. 이때 매수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룰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만들어 가면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채널에 회원을 가입한 머니케어 스쿨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지금 얘네들하고 어버브 반도체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서 딱 잡아주셔야겠죠. 좀 버퍼링이 좀 큰 놈 하나. 근데 여긴 다 버퍼링이 대부분 커요. 그죠? 움직일 때 상승할 때도 쭉쭉쭉쭉 올라오고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하니까요. 전체를 다 포트폴리오 짜는 그런 무식한 방법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는데 시그널은 어디라고요? 예, 제주반도체 반등이 오는 양전 시그널 나올 때 얘네들을 꼭 준비하시고 지금 현금 준비 많이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얘네들이 2024년도에 많이 움직일 녀석들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명절 내기 전에 이런 것도 정리해 두고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명절 지나고 나서 특히 이제 시그널 같은 경우는 매크로적으로는 이겁니다. 달러의 약세 현상과 미국 국채금리에 다시 하락 시그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쪽 부분에서도 양전한 시그널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래서 환율을 좀 많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좋을 일 없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들 많이 해외 나가시잖아요. 더더욱이나 좋을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안 들어오고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들어올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죠.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늘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진행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